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 다룰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고대의 묵시 문헌을 보면 무시무시한 괴물들이나 알쏭달쏭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분석할 소스 자료에 따르면요. 이 복잡한 상징들 이면에는 매우 정교하게 짜인 일종의 영적 먹이사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주적 힘부터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세상의 권력까지 모든 것이 철저한 위계 구조로 묶여 있다는 건데요. 오늘 우리는 사단과 짐승 그리고 그 하부 세력들 간의 권세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강약을 조절하는지 소스를 바탕으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혼돈과 파괴의 상징처럼 보이는 이 묵시적 이미지들 속에 사실은 아주 철저한 하향식 위계 구조, 즉 탑다운 방식의 질서가 숨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영적 존재가 가장 위에 군림하고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세상의 크고 작은 세력들에게 권력이 어떻게 위임되고 쪼개지는지 이 질문을 머릿속에 꼭 담아두고 이 흥미진진한 흐름을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1번 사단이라는 영적 권력의 정점에서 출발해서요. 2번 짐승, 3번 역사 속 제국들을 거치고 4번 생물학적 먹이사슬 비율을 지나 5번 가장 작은 단위인 황충과 전가를 살펴본 다음 마지막 6번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경계선까지 순서대로 쭉 훑어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이 위계 구조의 절대적인 꼭대기에 있는 영적 권력의 정점, 사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스 문헌은 이 거대한 영적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를 바로 용이라고 정의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에 명시된 것처럼 이 용은 옛뱀,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불리는 악한 영들의 수장이죠. 흥미로운 건 이 존재의 출신 성분인데요. 원래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과 싸우다 패배하는 바람에 우리가 사는 피조 세계, 즉 땅으로 내쫓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과 공중 권세를 꽉 잡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실체가 되었죠. 쉽게 말해 세상 나라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쏴주는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 바로 이 용인 셈입니다. 두 번째 섹션, 위임받은 국가들로서의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영적인 힘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 지구상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권력의 이동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인데요. 묵시 문헌에서 짐승은 동물원 야생동물이 아니라 세상의 거대한 나라나 제국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짐승이 그 힘을 자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는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 그리고 아주 큰 권세를 세상의 나라, 즉 짐승에게 통째로 넘겨줬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워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제국의 파워로 전환되는 그야말로 완벽한 구조적 권력 이양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섹션, 역사 속의 제국들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위임받은 세상의 권세들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과연 어떤 실체로 등장했을까요? 소스 자료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라는 이 난해한 상징을 아주 구체적인 인류의 역사적 흐름에 그대로 대입해서 해석합니다. 짐승의 7머리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세상을 호령했던 거대한 세계 제국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 시대인 애굽을 시작으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인 메데바사, 헬라, 그 당시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까지 차례차례 이어집니다. 여기에 7시대인 로마 이후의 세상 나라들, 그리고 마침내 8번째 왕으로 묘사되는 큰 성 바벨론까지 거대한 역사적 지배의 타임라인이 완성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제국들이 바로 용한테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부여받은 그 짐승 세력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섹션, 생물학적 먹이사슬입니다.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든 아주 기발하고 천재적인 비유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영적, 정치적 세력들의 크기와 그 위계를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생물학적 분류체계, 즉 먹이사슬에 찰떡같이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권력의 규모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 계층화를 한번 보시죠. 제일 윗단인 엄청난 크기의 동물계, 이게 바로 영적 권력의 정점인 용입니다. 거기서 하부 카테고리로 갈수록 권세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포유광에 속하는 짐승은 로마 같은 거대한 세계제국이고 조광의 새는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세상 권세, 그리고 곤충광에 속하는 메뚜기과 즉 황충은 아주 국지적이고 작은 지역 정치 세력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우주적 파워가 어떻게 그렇게 미세한 지역구 차원까지 뻗어나가는지를 이 생물학적 분류 하나로 정말 완벽하게 정리해냈죠. 5번째 섹션, 황충과 전갈입니다. 방금 보신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 즉 현실 세계에서 가장 작고 국지적인 수준의 세력들을 조금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황충과 전갈, 이 두 정치 세력의 체급 차이를 직관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황충, 그러니까 메뚜기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아주 작고 지엽적인 세력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 자체는 사실 힘이 아주 미약하잖아요. 반면에 전갈은 다릅니다. 전갈은 치명적인 독이 있죠. 이건 훨씬 더 크고 고통도 심하고 아주 강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정치 권세를 상징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나 권력의 상징으로 보나 이 둘은 완전히 체급 차이가 뚜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스 자료가 요한계시록 9장을 해석한 부분을 보면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황충이 나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지니게 되었다는 건데요. 원래는 곤충강 메뚜기과 수준에 불과한 아주 작은 정치 집단이 이 특정한 권력을 위임받는 순간 갑자기 자기 체급을 훌쩍 뛰어넘어서 전갈처럼 무시무시하고 강렬한 정치적 영향력을 뿜어낸다는 겁니다. 가장 꼭대기 용에서 짐승으로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은 황충으로 이어지는 이 탑다운 위임 구조가 아무리 작은 집단이라도 어떻게 거대한 폭력성을 띨 수 있는지 그 권세의 강약과 위계 관계를 아주 소름돋게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섹션, 궁극적인 경계입니다. 지금까지 거대한 용에서 출발해 짐승을 거쳐 전갈 독을 품은 황충까지 그 무시무시한 권력의 위계를 따라 숨가쁘게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살벌한 권력의 사슬이 무법천지처럼 제멋대로 폭주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엄격한 한계, 철저한 통제선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 무시무시한 황충의 권세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딱 허용된 한도 내에서만 행해집니다. 이들은 땅의 풀이나 나무 같은 자연계에는 손가락 하나 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타격 대상이 오직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포식자들의 공격 범위에서 100% 완전히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세라도 결국은 철저히 계산된 펜스 안에서만 으르렁거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소스 재료를 통해 영적 권력의 꼭대기인 용부터 세상을 호령한 거대 제국들, 그리고 작은 지역 정치 세력인 황충에 이르기까지 권세가 어떻게 서로 위임되고 그 강약이 조절되는지 정교한 영적 먹이사슬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두려운 권력조차도 이토록 절대적인 통제와 한계선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우리는 지금 역사 속의 제국들이나 현실의 거대한 세상 권력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겉보기에는 혼돈과 파괴로 굴러가는 것 같은 세상 이면에 사실은 이토록 철저하고 질서정연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고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에 새롭고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